될까?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댈 거는 우리가 간등검사를 보더라도 냉동품에 대한 핵감용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40도가 아니겠냐? 그런데 마이너스 40도 개념도 모르니까 그런 개념부터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햅스 개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터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시설도 보완해야겠네? 그런 만일에 핵감용 참치를 보관하는 회사 같으면요, 햅스에 대한 개념이 있어가 햅스도 받아야겠지만 공장심사, 수산물, 수산특산물에 대한 공장심사 같은 것도 좀 뭐 고민해 봐야겠죠. 그런 말을 간단간단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근거를 갖다 대라는 거죠. 냉동포의 오페르의 온도가 중심온도 핵감용 참치는 중심온도가 마이너스 40도인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딱 물으면 핵감용 참치 이 수산물 분리관리에서 뭐 할래? 향후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할래? 농수산물 분리관리 법 106조 2항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거요. 아, 그게 저 수산물 분리관리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20도 같으면, 마이너스 20도 같으면 벌써 마이너스 20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핵감용 참치로서는 제품이 소멸되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품은 기존까지는 어차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뭐 어분어비로 보낸다든지 가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제품으로 환산을 시켜야겠지. 이게 지나 이 자체를 가지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겠냐. 근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40도 이하에 보관할 수 있게끔 교육부터 시설을 시켜야겠다.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온짐에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들이 5점짜리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른 멸치 이제 1, 2, 3등입니다. 마른 멸치도 작년 나왔습니다. 앞에 27번 앞에 넘겨보십시오. 5입니다. 마른 멸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참 문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깊이 되는 겁니다. 자, 마른 멸치 1, 2, 3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마른 멸치가 수산물, 수산특산물의 그 마른 멸치의 수분이냐 그게 아니고 간능검사 1, 2, 3 등에는 밑에 보였죠. 1, 2, 3 마른 멸치 딱 나왔잖아요. 밑에 그죠? 그래서 수산품종을 생산지에서 출정하여 마른 멸치 무포장 제품 6kg 이러면은 벌써 간능검사 무포장 제품 6kg 이거까지 생각해야겠죠. 간능검사 자 요거 이제 118페이지를 놔주고요. 또 어디까지 보냐 요까지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앞에 110페이지 보십시오. 서류검사 간능검사 성별검사 고민해야 돼요. 이거 지금 올해 또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수산물 서류검사 간능검사 성별검사입니다. 서류검사 4인간 나왔습니다. 서류검사 요건 그 다음 간능검사 우리 2회 때 그 5간부터 나왔습니다. 요건 그리고 나서 무포장 그리고 포장 준비가 다 보여야 됩니다. 박스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무포장 제품 6kg래요. 6kg면은 1톤 미만이니까 채점은 이내 여기까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물어보는 이건 아니었지만 이게 지금 올해가 지금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는 무포장 그 다음에 포장 4개 이하 채점 11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 1회 때 나왔습니다. 무포장 제품을 6kg를 생산한 생산허가를 판매 컨설팅을 하고자 한다.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기준에 따라 3개 박스 ABC가 있더라. 항목별 선별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생산허가 기대할 수 있는 판매 금액을 구하세요. 1등이냐 2등이냐 3등에 따라서 그 더블 내야 되거죠. 한 박스를 2kg 단위로 모두 판매되었다. 가정해 보십시오. 크기가 80, 90.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른 기계 혼이 머리가 없다. 0.5. 1등이죠. 자, 이거는 자, 다시. 110페이지는 수산물, 수산 가공품의 검사에 대한 종류 방법, 서류검사, 간능검사, 성별검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간능검사를 갑니다. 간능검사 118페이지 보세요. 자, 이걸 간능검사 118페이지를 갔습니다. 그 항목은 행태, 색택, 항미, 선별, 협자물입니다. 물어보는 항목은 행태, 색택, 항미를 가지고 와서 행태, 색택, 항미, 선별, 협자물은 안 들어갔고요. 크기 들어갔고요.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세멸 77, 51, 31, 16, 16입니다. 그리고 다른 크기의 혼이 머리가 없는 1%, 3%, 5%입니다.
80mm 이상이면 뭡니까? 대멜이네. 그죠? 대멜. 다른 끼고 혼입은 0.5니까 1등이죠. 맞습니까? 1등 3만원. 밑에는요. 크기가 80, 90 1등. 혼입률이 그 4%. 에이 3등 가버리네 갑자기. 그죠? 1, 3, 5니까 5% 이내잖아요. 3등. 에이, 누가 1등 해놨어? 그러니까 AB는 1등이고요. 그 C는 3등 맞습니다. 맞죠? 자, AB는 1등, C는 3등. 예, 좋습니다. 옆에 답인데 답. 그 다음에 색택입니다. 1, 3, 5. 자숙이 적당하고 고유한 색택이 양호, 우랑. 그러니까 색택입니다. 우랑, 양호, 보통입니다. 색택. 우랑, 양호, 보통. 자숙이 적당하고 고유한 색택, 우랑하고 기름이 피지 아니하다. 핀 정도가 적은 것. 2등이네요. 2등. AB 2등. 야, 이거 진짜 그 수학하고 진짜 시간 보내라고 진짜 그 문제 냈네. 그 다음에 이제 자숙이 적당하고 고유한 색대로 보통이고 기름이 약간 3등. 항미. 고유한 항미가 양호하다. 우랑 양호 보통. 항미 양호. 2등. ABC. 답. 2등 하려 했는데 C가 3등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2등이 두 개니까 25,000원, 5만원, 3등 하나 2만원, 7만원. 답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7만원 맞네. 맞았습니다. 이거는 맞네. 얘 갔어? 얘 갔어? 몰랐어? 2등. 아니, AB는 그 보니까 항미가 고유한 항미 양호니까 ABC 다 2등인데 C가 지금 저 3등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잘 약한 걸 때리면은 AB는 2등이고 C는 3등으로 치가지고 계산하니까 2등이 두 개니까 25,000원 5만원, C가 하나니까 2만원, 합이 7만원. 헬렐루야. 이건 5점 고르시 맞으셨네. 아우, 재밌는 문제야. 아니, 문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진짜 제대로 알고 있냐고 이제 교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잘 낸 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른 멸치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 이걸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형태, 또 다른 뭐 톳이나 이렇게 하는 거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암기가 다 돼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가졌어요. 그죠? 이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제가 봐도 마른 멸치를 볼 때 수산물, 수산 특산물에서 수산물, 수산 특산물의 마른 멸치를 알고 있으면서 갖는 검사에 알고 있고 잘 알아야 푼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딱 그거 뭐 필요 없이 1, 2, 3이라는 걸 내놨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바로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유입니다. 마른 김입니다. 자,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수산물 가공분 검사 기준을 고시한 구직이다. 마른 김에 대한 갖는 검사. 마른 김. 실시한 결과 행태 항목에서 1등급에 해당한다. 자, 마른 김. 자, 마른 김하고요. 여기에 갖는 검사에 구운 김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마른 김, 얼구운 김은 같이 가는데 구운 김은 다릅니다. 이건 내가 물어볼 때는 1등급이라 했어요. 1등급. 맞죠? 근데 여기서 구운 김을 한번 찾아볼까요? 121페이지 보세요. 구운 김이 있어요. 구운 김은 합격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합격 불합격이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마른 김, 얼구운 김. 그런데 여기서도 공부를 또 더 하시면 헷갈려버리는 게 수분입니다. 수분. 133페이지 보십시오. 133페이지. 103에 수분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수분은 어떻게 됩니까 또? 구운 김이 있고요. 구운 김. 그리고 또 뭐요? 얼구운 김. 밑에 보면은 조미 가공 김이 있어요. 얼구운 김, 구운 김. 예, 같습니다. 구운 김, 얼구운 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조미김이 있습니다. 조미김. 그러고 나서 그 밑에 그 김 돌김이 있어요. 그냥 김 돌김이 있어요. 김 돌김. 돌김은 15%입니다. 그 다음 밑에
16은 뭡니까? 찐토 해조본 미역이 있습니다. 미역이 16입니다. 다시마 18이고요. 미역 16입니다. 찐톡하죠. 그 다음에 다시마는요 18입니다. 해조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분하고 지금 공부를 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하지마. 알면 이제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하고 수산 특산물에 해조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지금 가보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그래서 수분을 기준을 해가지고 그 차이 나는 걸 하나하나 해가지고 해야만이 시험장 가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해조루입니다. 특산물. 21페이지입니다. 자, 정밀검사에서 수산 특산물을 가져왔습니다. 해조루. 이쪽에는 지금 같이 수분하고 비교 안 되면 시험장에 놓으면 맛이 가버립니다. 지금 마른 김, 얼구운 김하고도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여기 보세요. 20페이지. 수산물, 특산물. 다 볼게요. 자, 요거는 수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수분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구운 김, 얼구면 5%, 조미김 7%. 구운 김, 얼구면 7%, 5%, 조미김 7%, 김, 돌김은 15, 미역 16, 다시마 18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 다릅니다. 볼게요. 20페이지. 수분. 마른 김. 구운 김, 얼군 김. 그게 5% 보면, 마른 김이 있네요. 김, 돌김. 김, 돌김. 마른 김 이쪽으로 보내요. 김, 돌김, 마른 김. 이쪽으로 보내요. 마른 김 15.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자, 돌김 들어갈게요. 돌김 몇입니까? 15 맞죠? 돌김. 그 다음에 얼구운 김 5가 맞죠? 얼구운 김. 그 다음에 얼구운 돌김. 얼구우니까 5 맞죠? 마른 가당 미역 16이죠? 16. 그리고 미역 16이죠? 다시마 18인데 맞죠? 18. 그 다음에요. 다시마 18. 찐토 16이죠? 그 미역과 찐토신가 16이네요. 그 다음에 구운 김 5죠? 5가 돼야 되는데 얘는 때가 다릅니다. 자, 마른 김 15.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운 김, 얼구김이 5인데 지금 해조로하고 지금 차이 나는 거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 특산물에서는 얘가 4%입니다. 3%입니다. 해조로에서는. 이거 말고는 지금 이 수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 김. 얘는 3%입니다. 수분은 5%. 그 다음에 파래 김 15. 김이니까 15. 똑같습니다. 조미금은 7월 이것만 넣고요. 왜 그러냐면 이 구운 김이 있잖아요. 자, 구운 김, 얼구운 김이 수분은 5%였잖아요. 여기는 해조는 3%죠. 그 수산물의 구운 김의 하입 있잖아. 하입 공정이 4%가 기준입니다. 4. 근데 하입 공정의 4%가 기준, 수분이 4% 알로가 돼야 된답니다. 구운 김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특산물은, 이거 수산 특산물이죠. 더 좋아야겠죠. 수분이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3%입니다. 자, 이거 비교했습니다. 자, 등급 판정 수산 특산물 간능검사 정밀검사로 흘러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시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마른 멸치를 보는데 수산 특산물과 간능검사의 마른 멸치까지 다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미역을 했어요. 간미역은요. 등급 국경 10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산 특산물이도 있고 간능검사도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정도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풀게요. 이 정도만 해가지고 지금 가물익히 뭐 되니까. 보고요. 아까 지금 자, 이거 보십시오. 간능검사. 그리고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그 간능검사에 1등, 2등, 3등부터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알고 있다. 이걸 외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한천 1, 2, 3, 가로한천 1, 2, 3, 기타
산안천, 설안천 이렇게 돼 있거든. 1, 2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해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밀검사로 가면 젤리 강도로 간다 이겁니다. 젤리 강도가 지금 1회인가 어디에 놓았는데 지금 왜 없지? 젤리 강도 하여튼 1회인가 놓았을 거예요. 우리 때는 안 놓았습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젤리 강도가 지금 안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회가 놓고 나서 안 놓았죠? 안 놓았다. 젤리 강도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는 실환천이 놓았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6회를 보고 있는데 6회에서 젤리 강도가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면은 자 젤리 강도로 들어갑니다. 다른 것보다도 관능검사 갑니다. 다시 자 132페이지입니다. 자 129페이지는 의육연제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의육연제품은 지금 올해 작년에 놓았죠. 자, 볼게요. 작년에 지금 5천짜리 하나입니다. 자, 21번 5천짜리 내보십시오. 의육연제품에 제조할 때 동결연육을 고기가리 그라운딩 하면서 성형한 후 모양을 만든 후 튀김, 구이, 삼계찜 등을 다양한 가열 처리를 하는 이유는 80선 할 때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야? 의육연제품이란 뭔가? 의육하고 소금, 식염, 그러니까 의육, 대상어와 식염, 소금하고 부재료를 넣어가지고 고기 가리를 합니다. 고기가라고 해가지고 튀긴다든지, 삶는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가열로 해가지고 맛을 내는 제품입니다. 그게 의육연제품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다양한 가열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튀길 때 맛하고 구일 때 맛하고 삶을 때 맛하고 찜할 때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맛내는 게 의육연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니까 핵심은 살구녹과 보존선 항상 독소. 에이 이거 답 틀렸습니다 이거. 그렇게 말은 하면 되는데 원래 지금 원 가열이라는 것은 열을 하는 것은 일단 의육연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맛을 내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80편 할 때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답 적어도 지금 잘 적었네. 네가 적은 거 아니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80선입니다. 80선 75분입니다. 그때 강의했습니다. 몇 회인지 몰라도. 수상 가공분기 연제품의 특징과 젤 공정을 원리를 하십시오. 그때 개념. 의육의 소량의 소금과 부재료를 첨가하여 고기 가리한 후 튀기거나 찌거나 굽는 등 방법으로 가열한 제품이다. 이겁니다. 연제품 특징은 일하면서 망상구조가 단백질 분자가 망상구조를 형성하고 생선과 소금이 동시에 갈아 부수고 가열 연구하는 것인데 이리 됩니다. 원래는 이 연제품이란 것은 원래의 맛을 내는 겁니다. 맛.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다면은 가열이라는 것은 그 제품의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튀김이 튀김 맛이 나죠. 삶으면 삶은 맛이 나죠. 어묵 같은 거 있잖아. 오뎅. 근데 거기서 소금을 넣기 때문에 방법과는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답 적어놓은 살구녹과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독소 제거 못합니다. 아까 했잖아 우리가 볼 때 삶는 데서 독소가 제거하는 게 아니고 수분이라도 이런 게 맛 제거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갔어요. 폼은 맞을 것 같은데 폼이 틀렸습니다. 의육연제품 특징은 맛입니다. 핵심은 맛입니다. 그러니까 찔 때 맛하고 삶을 때 맛하고 찜을 때 맛을 다양한 가열 처리는 다양한 맛을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보존성이 안 됩니다. 보존성. 왜냐면 튀김을 하고 나서 삶고 나면 며칠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도 더위가 지나면 부스부스한 맛이 없어지죠. 보존성이 안 됩니다. 그래 보존성 향상이 아닙니다. 보존성 향상이 아니고 이 살구녹과나 있을지 몰라도 보존성 향상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단점이 의육연제품의 단점이 뭐냐면은 맛이 핵심이다 보니까 보존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냉동 수리미가 노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전 수리미가 노는데 냉동 수리미에 이 소금, 식염 대신에 당, 인삼염 같은 거
당류, 설탕, 인삼년을 첨가하면서 10% 첨가합니다. 그래서 냉동 수루미를 만듭니다. 냉동 수루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저장성이 항상 되는 거죠. 그때 얘기할 때는 그 어체내 단백질 변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저장 효과가 나옵니다. 변성 촉진제를 그 변성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변성 촉진제인 포르말데히드를 제거하면서 단백질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동결 저장 중 변성 억제가 되는 것이 냉동 수림입니다. 이거 5점짜리 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답이 맞는지 이 답이 맞는지 몰라도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의육연제품 자체는 맛입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 수루미가 탄생하는 그 근거가 제가 이제 이게 고수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문제가 나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제품입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는데 186페이지입니다. 아닌 것 같는데 잘 보면 틀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암기했다는 그냥 암기만 한 거예요. 논리가 없이. 그건 제가 딱 보니까 느낌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 수준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 이레이 고수 책의 186페이지입니다. 처음 연제품이 제조될 당시에는 저장이 주목적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지 못한 것이 결점이었다. 연제품 소재로 이용되는 냉동 연육, 냉동 프로전 수리미는 의 가공 기술이 개발함에 따라 선도가 좋은 원료를 엄선하고 다양한 양질의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활발히 하면서 하더라. 그래서 저장의 목적은 안 된다. 저장의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은 단백질 변성을 막지 못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군제품이나 염장품이나 건제품을 하고 있잖아요. 수분을 줄이돼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사멸되는 게 아닙니다. 활육이 억제되는 거예요. 사멸되는 거는 일부입니다. 또 진짜 억제되는 거지. 사멸이 되지 않고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조건만 되면 애가 억제되어 있는 놈이 다시 활성해 가지고 부패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조림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제품, 연제품이나 혼제품이나 연장품도 억제가 되는 거지 100% 사멸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애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바로 살아나가지고 부패로 간다는. 그래서 부패에 조심을 해라 이겁니다. 굉장히 21년 문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저번에 3회 때 세척의 목적이 뭔가 하고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냉동 프리전 번이죠. 냉동해를 방지하는 위해서 당을 첨가한다. 3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하고도 같습니다. 교수가 제대로 문제를 낸 겁니다, 지금. 저번에 맞다고 알고 저는 그렇더라면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만약에 가열했다 해서 독소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보고도 그냥 삶아버리면은 삶으면 독이 없으면 먹어도 되겠네요. 먹어도 돼야 안 돼?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했다는 문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니, 가열하고 나서, 물론 가열하다 보니까 일반 세균도 미생물도 죽겠죠. 네? 죽겠지만, 이 의육연제품의 원래 그거는 맛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기를 하고, 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죠? 간등검사 지금 하다 여기까지 왔죠. 젤리 강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안전성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간등검사 지금 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지나서 이제 정밀검사입니다. 자, 보세요. 130페이지. 정밀검사하고 19부입니다. 안전성 허용 정밀검사 기술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그 상태가 뭐냐면은 이 안정성을 신선도 유지하는 건 뭡니까? 수분이 많다 특징이죠. 그래서 통조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게 가공을 한다는 것은
보존성, 저장성, 가공하는 맛을 낸다는 겁니다. 핵심은 안전하게 보존하고 유통해가지고 소비자가 먹게 하는 거죠. 모든 게 그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은 독소라든지 이런 건 뭡니까? 식품공정에서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걸러내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삶는다 해가지고 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숙할 때 마른 멸치를 자숙하잖아, 그죠? 자숙해버리면 이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삶을 때도 그 적정한 온도에 빨리 삶고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맛을 유지합니다. 1차 기준을 잘 보시면은 삶아 떼가지고 독소가 사라진다든지 그 신선도가 향상된다든지 이런 말은 다 틀린 답입니다. 그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봤으니까. 자, 정밀검사 봅니다. 정밀검사는 안전성 허용 규정 식품공정 들어가기 전에 정밀검사입니다. 자,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안전성 허용 기준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131페이지에 동물성 의약품인가 이거 있거든요. 이 안피 실린 이하 유지 위에까지 다 안전성 허용 기준 244페이지로 이사 갔습니다. 아까 별법한 거.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 밑에 마비성 폐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안전성 허용 기준 80미크로치 100g하고 0.8mg하고 똑같죠. 아까 0.80미크로치라 했습니다. 아까 전에 0.8 뒤에 24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같이. 여기는 지금 정밀검사에서는 80미크로치 per 100g 이하라 했는데 나중에 안전성 허용 기준은 0.8mg per kg 이하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고독 중복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찾았어요? 갔죠? 아까 전에 80미크로치를 불러줬습니다. 그 손인데 어디 갔어? 하나 안 넘겨봐. 그 뒤 밑에 그 적은 거기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마비성 폐독과 보고독은 중복입니다. 맞죠? 자, 갔습니다. 그 위에도 마비성 폐독 있죠? 위에 보고독도 있습니다. 자, 141페이지입니다. 파란색소 붉음철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앞에 그 수산물 고기하고도 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군수, 생식용 생굴, 그람 중 5만원입니다. 냉동품, 그람 중 10만원입니다. 이게 사회 기출입니다. 세군수. 세군수는 작년에도 문제가 미생물을 2가지 적어라 이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과연 미생물은 물어볼까 이겁니다. 자, 미생물이란 건 뭡니까? 호모도 미생물이고요. 일반 세균도 미생물이고, 세균도 미생물이고, 바이러스도 미생물입니다. 자, 작년에 지금 놓아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미생물이란 가장 작은 다리로 살아가는 게 미생물입니다. 적으세요. 최소의 생활 단위로 살아가는 생물이 미생물입니다. 최소의 생활 단위로 살아가는 생물이 미생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비루스 있잖아요. 비루스, VIRUS, 비루스, 우리 바이러스 그러는데 비루스, VIRUS. 그리고 세균류, 곰팡이, 호모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세균류, 세균 같으면 우리는 그 일반 세균, 대장균 뭐 이런 게 들어가겠네, 그죠? 일반 세균, 대장균. 그 바이러스, 우리 바이러스 그 비루스라고 하잖아. VR 이렇게 됩니다. VRRUS 비루스라 그래요. 비루스. 비루스 발음도 우리가 안 좋아요. 우리가 바이러스라 그러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봐요. 네, 바이러스, 비루스. 제 얘기 들었으니까 저는 못하더라도 비루스라 하십시오. 비루스, 호모, 곰팡이, 세균류. 자, 작년에 문제가 이게 지금 통신대 교재를 보고 하는 거고요. 작년에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죠. 여기 미생물 실험 방법, 수분, 냉동 첨단어뭐 뭐도 있습니다. 이거 작년 문제 한번 볼게요. 몇 번인가 있던데. 여기 있네요. 16번 보세요. 작년 문제. 식품 공기의 수산물에 대한 후객 실험 방법에서 미생물 실험 방법 적으십시오.
자, 미생물. 그러면은 이전밖에 안 됩니다. 두 가지 적으래. 그래서 답 세군수 대장군군, 일반 세군수 대장군군. 아까 전에 저 바이러스 같은 거 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식품공존의 시험 방법은 우리가 7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많습니다. 그러면은 많으면은 뭘 적을까? 그러니까 아까 7가지를 해야겠죠. 아까 전에 그 복사한 거 어디 있습니까? 복사한 거. 네, 7가지입니다. 7가지 한번 내보십시오. 복생가 내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봐. 이 책에 14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정밀 검사. 우리는 모르니까, 세군, 와비슨 패독은 아닐까? 물어보는 미생물 실험 시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수분. 상하가열입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인가. 여기 있죠. 수분인가 상하가열이 있고요. 여기 찍어 잘 봐야 됩니다. 염분 몰법, 염분 해합법, 몰법이 삭제됐습니다. 올해는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은 직접법, 몰법, 해합법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몰법은 삭제되고 해합법은 남았고요. 일반 세군수, 수원, 보고도, 대장군군, 와비승패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대로 통신대 책에 미생물은 채소 단위로 살아가는 생물인데 비루스, 세군, 호모, 곰팡이 다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거 한번 넘어갑니다. 수산물 정밀 검사 기술. 잘 보니 미생물을 물어봤습니다. 넘겨볼게요. 그 기출문제 책 봐. 그거 보고 하는데 그거 옮겨요 나중에. 내일 다음에. 수분 넘겨볼게요. 자, 수분. 식품공정, 일반 실험법, 식품성분실험법, 일반 성분실험법이 더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뭡니까? 수산물에 대한 국익에서 미생물 실험 항목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미생물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분은 미생물이 안 되네요. 건조감량법, 정주법, 칼비스법이 있지만 건조감량법 중에서 상하가일 건조법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염분입니다. 염분몰법은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염분해합법만 살아있습니다. 식품공정, 일반실험법, 식품성분실험법, 밀항영양성분실험법, 무기질실험법이 있네요. 식욕, 해합법, 이것만 남아있으니까 몰법 삭제됐으니까 올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언급도 됐지만 넘어갑니다. 자, 일반세군술. 자, 일반세군술입니다. 식품공정, 일반실험법, 미생물실험법. 맞죠? 이걸 적어야죠. 여기는 세군수라 적으면 안 되죠. 일반세군수. 우리는 지금 배웠으니까 일반세군수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답에. 맞습니까? 여기 위에 있잖아요. 식품공정, 일반실험법, 미생물실험법. 맞잖아요. 일반세군수를 적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놓았습니다. 세군수 측정법은 일반 세군수 측정하는 포존평가법, 건조필름법, 자동환 제약수법으로 정하였다. 일반 세군수 포존평가법은 생군수를 산출한다.